당신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시니어 건강 김 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뇌와 몸을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제가 최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과 울산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자료를 검토하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해 오신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진료한 72세 김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평생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각종 보양식과 건강보조식품을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뇌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숨겨진 건강의 적, 미세염증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세염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증도 없어서 발견하기 어려운데 마치 집안에 숨어있는 흰개미처럼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87%가 이런 미세염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염증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미세염증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는 면역계가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어 반응인데 문제는 이 반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군대가 계속 총을 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염증 연구 권위자인 리드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만성 미세염증은 실제로 세포 노화를 2-3배 가속화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염증 수치가 높은 노인분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짧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다면 이 미세염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요? 먼저 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세염증이 생기면 뇌에서 독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마치 뇌 속에서 화학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아요.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기억력 저하와 인지능력 감퇴를 일으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미세염증이 뇌의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염증은 주로 해마와 전두엽 부위를 공격하는데 이는 각각 기억 저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에요. 이래서 염증이 있는 분들이 깜빡깜빡한다거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 뇌염증이 장내 세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노인분들의 뇌염증 수치가 정상인보다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르는데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만이 아닙니다. 미세염증은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세염증이 있는 노인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4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미세염증은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녹이 끼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염증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막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염증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려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촉진시켜 혈전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내피세포 기능장애라는 현상입니다.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염증으로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어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고무호스가 오래되어 경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미세염증의 또 다른 표적은 우리의 뼈와 관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세염증이 뼈를 만드는 세포를 방해하고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염증이 뼈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진행한 10년간의 추적 연구를 보면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와 염증이 결합되어 골소실이 더욱 가속화된다고 해요. 반면 남성은 근육량 감소와 함께 염증이 관절 연골을 직접 공격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염증은 관절액의 점도를 변화시켜 관절의 윤활 기능을 떨어뜨려요. 정상적인 관절액은 끈적끈적한 성질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 점도가 낮아져서 관절이 뻑뻑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뻣뻣하다, 관절이 삐걱거린다고 호소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미세염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들이 주범이에요. 서울아산병원 영양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염증 유발 음식 1위가 바로 라면과 즉석식품이었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드시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과 각종 첨가물이 가득해서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영어로는 에이지스라고 하는데 이는 단백질과 당분이 높은 온도에서 결합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이에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이나 구운 음식에 이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이것이 혈관벽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이, 치킨, 도넛 같은 음식들이 에이지스의 보고입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튀긴 음식을 드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60% 높게 나타났어요. 또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경우 산패된 것을 드시면 독성 물질이 생기고 생선도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나 잘못 보관된 것을 드시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미세염증의 강력한 원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등으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면역 체계가 혼란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노인들의 염증 수치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염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급성 스트레스보다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염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나 충격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만성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걱정이 더 해롭다는 거죠. 또한 스트레스는 장내 세균총의 균형도 무너뜨립니다. 의나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증가해서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상태가 되기 쉽다고 해요. 장벽이 약해져서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는 현상인데 이것이 전신 염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염증을 급속히 증가시킵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 연구 결과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염증 지표가 정상 수면을 취하는 분들보다 평균 40% 높게 측정되었어요. 수면과 염증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과정이 일어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에 독성 물질이 쌓여서 염증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수면의 질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센터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자는 분과 얕은 잠을 자는 분의 염증 수치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조직 재생과 염증 해소를 방해합니다. 운동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를 핑계로 움직이기를 꺼려하세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산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염증 수치가 운동하지 않는 분들보다 평균 50%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운동이 천연소염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운동이 염증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리면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마이오카인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의 강도에 따른 효과 차이입니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실시한 실험을 보면 중강도 운동이 고강도 운동보다 염증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하면 이런 미세염증을 잡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단부터 바꿔야 해요.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천연 소염 음식은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의 강황 가루를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커큐민의 항염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 성분은 염증의 핵심 조절인자인 NF-카팝이라는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는 커큐민을 3개월간 복용한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지표가 평균 45%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지만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후추와 함께 드시거나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강도 훌륭한 소염 식품입니다.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줍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서 차로 우려 드시거나 요리할 때 조미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생강의 항염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진저롤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맥의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아스피린과 비슷한 수준의 항염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특히 생강은 위장 보호 효과도 있어서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 염증을 특히 잘 잡아줍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되는데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동일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진료한 73세 윤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요구르트를 드신 지 3개월 만에 인지능력 검사 점수가 20% 향상되셨어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 억제에 탁월합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등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아마씨유나 들기름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EPA와 DHA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리졸빈이라는 강력한 항염 물질로 변환됩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리졸빈이 염증 반응을 종료시키는 신호를 보내서 만성 염증을 해결한다고 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메가6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염증을 촉진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4 정도일 때 염증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현재 한국인의 평균 비율은 115로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입니다. 녹색잎 채소들도 매우 중요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염증을 줄이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K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하루에 2접시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녹색 잎채소의 항염 성분 중 특히 주목할 것은 클로로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클로로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성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또한 케일에 풍한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서 알레르기성 염증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아요. 빠르게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해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걸을 때는 평지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이 좋아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리듬감 있게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영법을 못하셔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과 금주도 염증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점진적으로라도 줄여나가시고 필요하다면 금연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이 적당량이에요. 그보다 많이 드시면 간에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져서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ESR이나 CRP 같은 염증 지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염증 지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ESR은 적혈구 침강 속도를 의미하고 CRP는 시반응성 단백을 뜻합니다. 이 두 수치가 높으면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CRP가 3.0mgl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증가한다고 해요. 최근에는 더 정밀한 검사인 HS-CRP도 있습니다. 이는 고감도 시반응성 단백 검사로 미세한 염증도 감지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HS-CRP 수치가 1.0mgl 이하일 때 심혈관 건강이 가장 좋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루킨-6나 TNF-알파 같은 세부적인 염증 지표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검사들을 통해 염증의 종류와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세부 지표들이 치매나 당뇨병의 조기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D 부족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20-30분 정도 햇볕을 쬐시거나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36-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혈액 점도를 15% 낮춰준다고 해요. 또한 물에 레몬을 조금 짜서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시트러스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다만 치아 에나멜이 약하신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기르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씹기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해드리면 충분히 씹으면 침 분비가 증가하는데 침에는 리소자임이라는 항균 효소가 들어있어서 구강 내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서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쿄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씹어먹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 낮았다고 해요. 환기도 자주 시켜주세요. 실내 공기가 탁하면 미세먼지나 세균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3-4번, 10분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세요.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 덧붙이면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이 마르면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적정 습도는 40-60% 정도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고 천연 가습법으로는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거나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세염증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분들이 있는 반면 60세인데도 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세염증을 잡는 것은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